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담입니다. 자, 여러분 다이어트는 따로 안 하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도 많은 임상 경험을 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오늘 한번 보시죠.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제 10년간의 임상적 경험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. 물론 연구나 논문이 참 좋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나 현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현실에 근거한 임상적인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일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. 자,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다이어트를 전혀 안 하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먹방 BJ분들처럼 정말 실컷 먹어도 살이 안 찌는, 지방 전환율이 그냥 극적으로 낮아서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, 자, 그렇게 체질적으로 희귀한 경우는 이렇게 태어나는 게 원빈님처럼 잘생기게 태어나는 그냥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. 그냥 운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고,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데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살이 안 찌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나 공통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일단 기름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시장 같은 거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넛 같은 거 튀기거나 치킨 튀기거나 그런 기름으로 튀기는 근처 있죠. 자, 그럴 때 옆에 지나가면 저는 되게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고 되게 좀 배가 고파지거든요. 먹고 싶어지고, 특히 빈속에 배가 고플 때 지나가면 더 참기 힘들어져요. 근데 이제 이런 날씬하신 분들은 지나갈 때 그런 냄새를 딱 맡으면 속이 좀 힘들다, 조금 역겹다, 좀 뭐가 올라올 것 같다, 속이 안 좋다,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속이 비어있으면 더 냄새 맡으면 더 배가 고파지는데, 그런 분들은 속이 비어있으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, 더 속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보면은 소화기가 안 좋아서 그러신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, 또 어떤 경우에 보면요, 소화기는 멀쩡한데 그냥 그러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기름진 음식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, 그래서 살이 좀 덜 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지방은 1g에 9칼로리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4칼로리인데 2배가 넘죠. 아무래도 좀 기름진 음식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9칼로리 음식을 좀 덜 먹게 돼서 그래서 살이 좀 덜 찌는 것도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평소에 계속 사부작거리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도 많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좀 그냥 쉬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럴 수 있는데, 자, 그런 분들은, 살 안 찌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계속 합니다. 이게 마치 불안한 사람처럼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.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서 쉬러 갈 때, 자, 저 같으면은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누워볼 수도 있거든요. 확 누울 수도 있고, 여자분들이라면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진짜 그대로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린 경우도 꽤 많겠죠. 근데 이제 그런 날씬한 분들을 보면은 그거 힘들어서 하나 누우러 갈 때도 가다가 여기 뭐가 있네? 이거 치우고 가다가 이거 버려야겠네? 이거 하고 또 가다가 그 잠옷을 갈아입어야지, 그래도 씻어야지, 커튼 치고 자야지, 그냥 뭘 계속 하고 그 다음에야 누워요. 그러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뭔가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보면은 하나 할 때마다,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. 자,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, 그래서 평소에도 칼로리 소모량이 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고, 기초대사량도 좀 높게 유지가 되겠죠. 그러면 또 살이 좀 덜 찔 수도 있습니다. 또 알고 보면 총 섭취 칼로리는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제 생각하시는 게 따로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근데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, 근데 살이 안 찌네?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면 그 남들 앞에서 먹었던 그게 제일 많이 먹었던 거였다든지, 아니면 진짜 삼시세끼만 딱 먹고 다른 건 정말 진짜 물 빼고 입에도 안 됐다든지, 아니면 하루 종일 홈런볼 하나 먹고 그게 식사 다 했다고 말씀하시던지, 여기 짤처럼요. 자, 결론적으로 제가 자세히 뜯어보거나 자세히 질문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먹는 걸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남들이 먹는 걸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아니 24시간 옆에 붙어 있으면서 먹는 거 다 파악하는 것도 아닐 거고, 그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부부라도 그 사람이 24시간 뭐 하는지 정말 완벽하게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부부도 아닌
그냥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 먹는 걸 다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자,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적게 먹을까 해서 또 보면은 그냥 딱히 먹을 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.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취미로 자동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좋아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취미 분야가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거는 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인데요. 제가 예전에 변승준님 영상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, 거기 공PD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거든요. 그분이 좀 굉장히 마르셨는데, 그분이 먹을 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세요. 영상을 이렇게 딱 봐도 먹는데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, 그렇게 먹는 거 밝히지도 않고, 크게 막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. 관심도가 원래부터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. 먹을 것 외에 관심이 많습니다. 자, 반대 예를 보자면, 자꾸 살이 찌는 분들을 보면 주요 관심사가 먹을 거나 그에 관련된 거일 경우가 좀 많아요. 자, 물론 살이 잘 안 찌는 분들도 먹을 거 좋아하고요. 그거 먹으면서 좀 행복해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먹을 거에 대한 관심사의 비율이, 내 전체 관심사에서 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자꾸 살이 찌는 분들은 보면 먹을 거에 굉장히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. 자,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알아보고 찾고, 실제 먹으러 가고, 먹고 나서 또 후회하고, 막 여러 가지 막 거기에 감정과 에너지 관련된 거에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많이 들어가요. 자, 그런데 실제 좀 살이 많이 안 찌는 분들은 거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. 다른 거에 오히려 좀 관심이 많죠. 특히 보면은 먹을 거 외에도 자신 어떤 잉여 에너지나 시간을 쏟는 다른 취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. 뭐 취미라는 것도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, 뭐 보면은 뭐 산책이라든지, 뭐 뜨개질일 수도 있고, 진짜 뭐 게임일 수도 있고, 뭐 음악 듣는 걸 수도 있고, 뭔가 좀 잡다한 다른 거에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그런 취미가 보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있는 경우도 좀 많고, 그리고 다른 취미라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뭐 먹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, 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날 일도 없고 별로 먹으러 다닐 일도 없는 그런 취미만 하고 있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아요. 한마디로 먹을 거에서 자꾸 신경을 돌려가지고 다른 거에다 자꾸 신경을 쓰고, 이게 어떻게 보면 한눈을 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식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, 주위 사람들이 날씬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이제 실제 현실이나 임상에서도 많이 그러는데, 이게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이미 나왔었어요. 자, 하버드 의대 2007년 연구에서 보면, 한 사람의 체중이 증가하면 그 사람의 친척, 친구, 배우자, 그리고 심지어 이웃까지도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자, 최고 57%까지 그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해요. 자, 현실에서도 생각해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살쪄 있으면 그럼 나도 뭐 신경 안 쓰고 뭐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뭐 옷 사이즈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찌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주위 사람 다 날씬해 버린다면 뭔가 좀 압박이 느껴지고, 나도 체중 관리 해야 될 것 같고, 나도 좀 말라야 될 것 같겠죠. 자, 이게 뭐 쉽게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딱 마스크 안 쓰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이상하고,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.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따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자,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. 자,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상태가 도대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? 뭐 식단을 조절한다면? 아니면 내가 뭐 다이어트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면? 뭐 운동량을 늘린다면? 뭐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?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는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유지한다면 저는 그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이게 따로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,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의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계셨던 걸 수도 있죠. 다만 그분들이 이걸 다이어트라고 뭐 따로 인식을 해서 그냥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건강한 상태, 조금 더 이게 건강하지 않을까?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건데, 그게 어쩌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됐던 거죠.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대로 건강하게 그냥 사는데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날씬함이었던 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즉, 이걸 보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따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, 좀
건강하게 조금씩 사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좀 계속 하다 보면은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다이어트가 되고 있네? 어느새 요런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즉 이걸 보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다이어트를 따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그래서 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신의 건강과 자기 관리를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